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훌륭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인데, 차여 원우는 수유야로되, 그 차자는 예컨대 아니면 예컨대 또 아무 뜻이 없는 이제 글자로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부하는 게 있는데, 차부. 그러니까 우의 말을 이렇게 이제 우에 있는 말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다른 말을 전개시킬 때,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그렇고 또 아니면 그런데 뭐 그러나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나 원우는 원수인 무리는 수유야로되 짐승의 종류지만은 상가 교이해하며 오히려 가히 예해로서 가르칠만 하며, 예해입니다. 예로서 가르쳐 알게 하며가 아니고 예로서 가르쳐 알게 하며 그게 아니고 예해로서 가르칠만 하며. 원숭이 이름은 재주를 잘 부리잖아요. 구욕은 새 이름인데 이제 구관조라는 새입니다. 구관조. 구관조. 이 새 이름, 새가 찌르레기 과의 새인데 모양은 까마귀 비슷하고 온몸이 검으나 날개에 흰 부분이 있다. 두 눈 뒤로 누른 볕이 있으며 부리는 오렌지색임. 우는 소리가 크며 사람의 말을 한 흉내를 내요. 이 새가 잘은 못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손님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안녕히 가세요 그 끄정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77년에 그 태국 방콕 와펜자 그 대리석사에 있을 때 그 같이 있던 이제 거해 스님이라고 지효 스님 상자예요. 법무사. 그가 이제 아는 신도집에 가가지고 이 새를 한 마리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왜 가져왔는가 하면 그 신도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누가 먹이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내 방에다 이 새를 갖다 놨어. 근데 뭘 엄청나게 먹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똥을 자주 누고 그랬는데 이 새가 자꾸 떠들기 시작하면 자꾸 떠든다고. 그럼 이제 같이 이제 이제 잠을 자고 그랬는데 가끔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 청소하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이제 한 번은 그만 이 새가 이제 굉장히 깨끗합니다. 새가 물을 가지고 호수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밖에 내놓고 어떻게 그만 혼을 내버렸어. 하도 귀찮기도 하고 너무 떠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고 가서 짖지를 않아. 안녕하세요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새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제 팔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그때 일식이후를 할 때인데 그 새를 좀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전부 이 검역
소에 가가지고 검역을 하고 그 증명을 가지고 와야 그 새가 통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서 와서도 또 그 검역소에다가 한 이제 그 열이나 놔두고 주사를 맞추고 해가지고 병이 안 나야 그 통관을 시켜요. 그 비행기에 이제 가져오는데, 홍콩에서 이제 비행기가 하루 자요. 방콕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는데, 처음에 이제 비행기 회사에 얘기를 할 때 너가 새를 한 마리 가져가는데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너가 그렇게 돌배 주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러하니까 내가 이제 그 새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 맡겠단 말이래요. 맡겼는데, 이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가서 이제 자고, 그래, 홍법원에 있는 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스님도 만나고,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데, 출국 수속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새를 찾으니까, 새가 안 갖다 놔한 거라. 분명히 그걸 수속할 때 갖다 놓기로 해놓고는. 그래, 물으니까, 그 싱가포르, 그 비행기 회사에 그 사무실에 가보라는 거라. 그 어디가 어딘지 아나? 그 뭐, 홍콩 비행장이 참 큰데, 그래, 이제 물어서 갔더니 새가 있는 기라. 근데, 그 새도 참, 그 짐승동할지, 사람을 알아보는지, 이게 그러니까, 그, 방콕서 떠나올 때 물을 주고는 먹이도 안 주고 물도 안 줬으니, 이게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더니 반가워하는 건 그 말은 못해요, 그냥. 응, 말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인계를 해주고, 그 후로는 뭐, 그 새값도 받지 못했대요. 그 사람이 뭐 형사 출신이라서 하던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 새를 이제, 귀엽고 하니까, 자기가 기를 욕심으로 가져오라 해놓고, 뭐, 그 후로는 가지도 않고, 돈도 지불 안 하고, 뭐, 그래 해가지고, 그 뒤에 교포를 만났는데, 손해가 나고 스님은 고생만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이 구역새를 한번 키워봤다고. 그게 이제 아까 설명한 그, 이제 구간료인데, 이 별명이 팔가라 그럽니다. 팔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팔가. 그 다음에 이걸 팔가라 하기도 하고, 팔아. 뭐, 또, 입구변에다가 달별 한자. 요것도 이제 팔자인데, 응? 이런, 이름으로, 별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로 아마 이런 이름을 지은 모양이다. 근데 구역은 금조야로 돼. 그러니까 새의 종류지만은 상가교의 가창이든 오히려 가창으로서 가르침만 하거든. 영능기에 이르되, 이 영능기는 영능이라 하는 중국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대한 기록인지 이를테면 지방지인지 그 사전에 찾아봐도 영능기라 하는 책 이름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 그 밑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영능 지방의 그 지방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튼 이 글은 성총 스님이 어디서 보고 이렇게 써놨는지 잘 고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능기라 하는 책에 토인이 그 지방 사람들이
다양 구욕하야 많이 구욕세를 길러가지고 5월 5일에 그러니까 단오날 있죠. 단오날에 거기 설 첫째 이제 혀가 뾰족한 것을 그는 제거란 말이야. 끊어준단 말이야. 끊어줘가지고 동그랗게 하면 능어오된 능이 말을 하는데 성우 청멸하여 성이 더욱 청월해. 청월은 청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청아해서 수앵무라도 비록 앵무새라 하더라도 불능가야니 능히 지나가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구간조 구욕새는 앵무새보다도 더 이제 소리가 고울 뿐더러 흉내를 잘 낸단 말이죠. 그래 호활팔가라 하다. 근데 이제 여는 또 구욕새를 갖다가 구욕을 긁기 구변에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데는 세조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긁기구를 쓴 글자도 있고 또 두요구 오면자에다가 세조하기도 하고 그 표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원숭이도 재주를 배워서 재주를 부리고 구욕새도 사람 말을 배워가지고 사람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새가 아니냐. 그 새도 배우고 짐승인 원숭이도 배우는데 인이 만물 지령하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여불악이면 만약 배우지 아니하면 만일내자입니다. 시금수지 불량년이라고 시자는 견줄시자입니다. 비교함 견줄시 금수와 비교서 그것만 갖지 못하리라. 금수와 비교하여 그것만 갖지 못하리라. 글이 좀 까다롭습니다. 금수지 불량냐리라. 금수와 비교 그것만 갖지 못하리라. 금수만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금수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이 인사자는 자당상음이니 그런데 나무에 스승된 사람은 나무에 스승된 사람은 자당상음이니 스스로 마땅히 엄한 것을 높일지니 상엄은 그 상자는 더할 가짜처럼 봐도 됩니다. 매우 엄하게 할지니 상자가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사음 이후에 도전이라 스승이 엄격하게 가르친 다음에 도가 높아집니다. 얘기학기에 그 학기는 얘기학기 편을 말합니다. 범학지로 사음이 나니니 무릇 배우는 도가 스승이 엄한 것이 어려움이 되니 사음년 후에 도전이요 사가 엄격하게 가르친 다음에라야 도가 높아지고 도전년 후에 민지 경학이라 하니라. 도가 높아진 년 후에라야 배우는 백성들이 배움을 공경할 줄 안다 하니라. 이제 아주 엄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초년에 시력관 하야. 여기는 이제 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초 2시 지원으론, 그럼 그 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하고 다른 문장이 나오고 밑에 불약이 나옵니다. 비교급이 되는데, 응? 비교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초년에 시력관 하야, 너그러움에 빠져서 너그럽게 한다 그 말이래요. 곧 버릇없이 가르친다 이겁니다. 또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책망을 해서든지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건 공부하고 안 하는 건 니한테 내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래 한단 말이죠. 초일시지원으로는 다른 때의 원망을 부르는 것보다는 부약과 엄하야 엄한데 지나쳐서 시력안에 반대말입니다. 되게 엄하게 한다 그 말이죠.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초이시지감이니라 다른 때에 감사하는 것을 부르는 것만 부략 갖지 못한 이니라. 그러면 초이시지원이란 말은 선생한테 원망을 돌린다 이 말이래요. 내가 그때 선생님이 나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책망을 하고 잘 가르쳐 줬으면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이 안 됐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좋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엄하게 가르쳐서 그때 만일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엄격하게 열심히 가르쳐주지 아니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내가 오늘날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공부하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어떤 선비가 이제 참 스승에게 종아리를 맞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극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 자기 집으로 이제 금의 한양할 때에 물풀이 나무를 봤대요. 그 이제 옛날에는 물풀이 대나무 회초리나 물풀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회초리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물풀이 나무를 보고는 절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네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 이건 또 선생이 이제 제자를 가르치는데 엄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한 사람을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가자제가, 남의 집 자제가 사부사사하던 스승을, 아버지를 버리고 스승을 섬기거든. 곧 출가를 해서 이제 은사를 정하거든. 그 말이죠. 박부렁이 종귀라가 사가 도리어 해도 되고 문득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뜻으로 봐서는 도리어 하는 게 낫습니다. 사가 도리어 엄격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게으름을 내버려 두었다가, 종자는 제 마음대로 할 종자입니다. 극기 시과 실학냐 하야는 시과 시라 붙여야 됩니다. 그 기시야. 그
그래 읽지 말고 급기 시과 실학야하야는 젊은 시절이 지나가니까 배움을 잃는 데 미쳐서는 어렸을 때 제대로 안 배우면 나이 많아져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죠. 담토 우느라며 선대기 우둔하며 담토하는 것이 누래 말을 잘 못하고 눌자는 어느랄 눌자인데 말 잘 못할 눌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백, 앞에 선백이 나왔죠. 선백하는 것이 둔하며 글을 잘 못 짓는단 말이에요. 문장력이 없고 발견이 우수하며 발견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요 앞에 나오는 사대부와 왕래서척하는 그입니다. 여기서 발견은 편지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소자는 잘 못한단 말이죠. 선거는. 사рем이 우절하야 사рем하는 것이 사рем은 글씨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게 되면 종이에 먹물이 묻게 되지요. 그래서 글씨 쓰는 것을 사рем이라 그랬습니다. 절자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글도 잘 짓지를 못하고 글씨를 이제 일반민과 편지도 잘 못 쓰고 글씨는 더군다나 아주 못 쓰는 졸필에다가 그만 졸필을 넘어서 악필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되더라. 그 지경이 돼가지고는 각지사사 무는 고사 때에 일마다 능함이 없는 줄 깨닫고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나이 좀 들어가지고 사회를 인식할 정도가 돼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에게는 갖추어진 것이 없더라. 그래 그때 가가지고는 방시자회 이 귀구어 기사 하나니 바야흐로 방이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야흐로 그때 가가지고는 비로소 스스로 누이쳐서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자회 후회를 해가지고 이 귀구어 기사 하나니 허물을 그 잘못은 그 스승에게 돌리나니 스님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한단 말이에요. 공부는 지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스님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 아이 지가 미리 어찌 지극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남의 자제를 맡아서 가르칠 때는 아주 공부를 심하게 시켜야 된다. 초년에 탈백종사하던 초년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봐도 되고 초년이니까 초년생 이렇게 보면 처음 출가를 했을 때에 이렇게 봐도 되죠. 흰옷을 벗고 이제 스승을 쫓거든. 스승을 따라서 배우거든. 사장이 훈도되 스승이 훈도하기를 급기 엄긴하여 그 엄하고 긴한 것을 극기 하여 되게 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극기 엄긴이니까 바짝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을 못 해줄 듯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공사 필 연후에 공사를 마친 연후에 공적인 일, 그 소임이죠. 공적인 소임을 다 마친 연후에 감치 서사하며 감히 사사를 다스리게 하며 곧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리도록 하고 그 망출하며 함부로 나가는 것을 금하며 비요사 얻은 부득추로 문외하며 그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독서 요배하며 글을 읽으면은 대송하기를 요구하며 배자는 애월 배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 묵송말 배라 그랬어요, 묵송말. 여기서는 이제 외올날, 이제 배라 그래요. 그래, 그 용어가 이제 배송말, 배송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글을 이런 데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절에 보면은 옛날, 공부를, 거의 한문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근성으로 하는데,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글을 많이 읽었더니, 바지가 사갔어. 하도 땀이 많이 차니까 사가가지고, 얼마 가지 않는 옷이 저절로 축축 처질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그냥 배우는 건 건성으로 배워가지고, 참 경전도 하나 제대로 새기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큰 문제라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제 국역연수원이 있어가지고 국역사를 갖다가 양성을 시키고, 또 요즘 국사나 국어국문학 하는 사람이든지 또 국사, 그 다음에 철학하는 이들이나 금성문을 알려고 하는 이들은 한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정도가 되면은 글 보는 안목이 우리 이 스님네 가운데 대교를 마친 분들보다도 한문 독해력 실력이 나서요. 단지 그 사람들은 불교의 용어를 모르니까 글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참 문제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하나 가운데 물론 교육의 제도라든지 무슨 또 가르치는 교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공부하는데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저 강원에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 뜻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되느냐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반드시 그걸 암기를 시켰어요. 오래오래 읽어가지고, 많이 읽어가지고, 구구상구하야 오래오래 해가지고, 집에 저절로 올라가지고, 구이불망인이라 오래돼도 그것이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옛날 공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독서하면은 배송하기를 요구하며, 사자요야하며, 글을 쓰면은 해서 쓰기를 요구하며, 해는 해서래요. 정자를. 그 다음에 의리로 통하야 의리는 통하기를 요구하며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통이니까 알아야 된다. 도염을 요정하야 도에 대한 생각은 바르게 하기를 요구해서 이제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치는 이제 방법상의 내용입니다. 1점 얼마하면 달이 점점 가고, 날이 점점 가고, 달이 가면, 일구월심이라는 말하고 마찬가지래요. 일구월심. 날이 깊어지고,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진다, 이 말이죠. 그 시간이 흐르면, 복황고에 지천하고, 복이나 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의 하늘에 돌아가고 우리 본성에 이제 본성을 깨닫게 되고 득조 통연지묘 하리니 통연한 묘에 나아가게 될 것이니 그건 조자는 나아갈 조자입니다. 고유지천 통연지묘 불가의 용어가 아닙니다. 유가의 용어인데 고유지천은 우리 본성을 말하고 통연지모는 이제 우리 천성이 묘한 작용이 있다. 그래 통연지묘라 그럽니다. 곧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시로 성회정 칭하여 일로 말미암아 성바다가 청정하고 맑아지고 심주가 형철하여 마음구슬이 빛나고 맑아져서 학선자는 착각복례하고 신선을 배우는 사람은 다리를 복례산에 붙이고 곧 신선이 돼가고 그 말입니다. 다리를 복례에 붙인단 말은 도착한단 말이죠. 2시에 복례 여가도 여가도인데 복례에 만일 가히 이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복례는 신선이 산다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 복례산인데 그것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선이 산다 하는 상상의 섬인지 그건 분명치를 않습니다. 쇠백을 무은 군선 오리라. 쇠퇴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여러 신선들에게 물으리라 하였다. 무은 군선이라 하다. 오토를 그렇게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보가 그때 전쟁을 만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나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런 글을 지었던 분입니다. 만일에 신선이 있는데 갈 것 같으면은 내가 참 나이 늙고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런 것을 신선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겠다. 그런데 여기 착각복례는 신선이 돼 간다 이 말이래요. 학불자는 안시 낳고 가니 부처를 배우는 사람은 몸을 안락국에 편안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새겨도 되고 안락국에 둘 것이니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 말이죠. 도 입마시면 이러한 때에 다다르면 신선이 돼가고 극락세계에 간 그때에 가서는 각감사장의 어문지공야리라 문득 이때는 문득 각자입니다. 문득 사장 스승이 음악에 훈계하여 준 공을 감사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제자가 훌륭하게 되면 스승의 공을 알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원망을 듣게 된다. 고로 스승은 음악에 가르쳐야 되고 제자는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운데 여기서 문장으로 특히 이제 기억해 놓을 것이 시 금수지 불량야하고 여기와 불량 그거는 비교급 가운데로 특히 최상급이 된단 말이죠. 그 뭐뭐보다는 뭐뭐만 갖지 못하다. 최상급이 아니고 이제 비교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불약을 막약이라고 그래 했을 때는 막약이라고 쓰면 그건 최상급이 되죠.